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부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돈을 어떻게 더 벌지,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부자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하기 위해서 자, 일단 시드머니 중요하죠. 자, 시드머니 종잣돈입니다. 자, 종잣돈 빠르게 모으냐에 따라서 자, 이런 부자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굉장히 단축된다. 빨리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라고 모든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부자들의 하나같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종잣돈 모을 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랍 5년 4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극도의 절제의 생활들을 이어왔었어요. 절제했다라는 건 소비 거의 안 했다라는 거죠. 한 달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썼던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 정도로 자린고비 생활을 했었었는데, 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게, 모든 주변 동료들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여행을 어디로 갈까? 아, 이번에 유럽, 영국 갈까? 뭐, 스페인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동기들도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저는 뭐 책 읽거나, 일단 종잣돈 모으는데 초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잣돈 모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공감을 하실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현재를 희생할 것까지 있어? 라고, 현재를 희생을, 한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는 절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충실하게 살 거고 재밌는 삶 추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종잣돈 모으는 거, 전략하는 거 중요한데 현재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얘기 추가적으로 할 그게 없지 않겠습니까? 뭐 현재 충실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소비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소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종잣돈 못 만든다. 자, 근데 종잣돈 만드는 그때가 거의 대부분 우리 주변 동료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모아야 돼요. 자, 모아야 된다. 자, 그런데 종잣돈 모으는 거 사실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잣돈 모으는 건데, 이게 행복감이 느껴야 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시기.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써야 될 것을 안 쓸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를 먹을 거를 고민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한다. 그냥 비참하다라는 생각 드시면서 고통을 느끼겠죠. 자,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쭉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종잣돈 모으는 시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잣돈 모으는 거 사실 강조드리긴 하긴 하지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덜 강조드립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 종잣돈 모으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두신다라고 하면, 자, 그런 고통적인 순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관련된 책들 같이 봐보시면서 벤치마킹 하시죠. 자,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입니다. 아파트 투자로 일약 부자가 된 김영표 씨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목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가령 내 집 마련을 목표를 설정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죠. 부를 성취하고 싶다면 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선 단기 목표로 종잣돈 마련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투자할 때를 대비해서 공부해야겠죠. 종잣돈과 이론적인 무장이 모두 갖추어지면 가장 자신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그렇다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파해야죠. 자, 돌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의지가 필요하다.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본인이 계산을 했던 그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면 우리 고민합니다. 이 투자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빠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죠. 자, 그런데 한 번의 큰 흐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 지역 분석이 우선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흐름이기 때문이죠. 자,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투자 현황들 싹 정리가 됩니다.
자, 물론 그게 MOU, 투자 계획으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지역이라고 하면 투자 계속적으로 이어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흐름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장기적으로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큰 의지들, 자, 이런 지역 분석으로 같은 거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종잣돈 모아야 됩니다.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 단기적인 목표죠.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종잣돈 그 모음 계획부터 세워야 된다. 자,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자하기 위해 종잣돈 필요한데, 종잣돈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바탕으로 세워야 돼요. 그냥 무의미하게,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모아지겠지. 어떻게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1년에 얼마 정도 모이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1년에 모으는 그 금액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배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우셔야 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일단 목표가 세우고 난 다음에 계획이 자 이런 단기적인 종잣돈 만들어지는 그 계획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야지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이죠. 한국의 부자들 2라는 책입니다. 결국 1억 원을 만들었을 때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100만 원을 갖고 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이래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세상의 이치와 복잡한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 애쓸 이유도 없다. 여기서는 계획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계획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워야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자, 이런 의견도 역시도 마찬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작정 모으면서 시작하라고 한다. 그런 행동이 습관으로 쌓이면서 사고를 바꾸며 마침내는 안목이 트인다는 이야기다. 남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참는 훈련을 거듭한 결과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안목을 만들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안목이 생기는 것이다. 실천이 변화를 이끈다. 자,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안목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공감하고 있죠. 자,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실행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그 실행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바탕이 된다라는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든가 효율적인 그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계획이 필요 없이 그냥 실행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부자의 안목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안목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생기는데 더 빠르게 생기기 위해서는 목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10억 달성 3년 4개월 동안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는 목표 세우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빠르게 달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거 없이 이런 목표 계획 없다라고 하면 10년 있다가쯤 됐을 거예요. 그 목표와 계획은 같이 선행돼야 된다. 선행되고 난 다음에 종잣돈 만들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목표 세워보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빠르게 되는 방법, 종잣돈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책입니다. 팽현숙의 내조 재테크라는 책이죠. 자신이 목표한 종잣돈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희생이 필요하다. 종잣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일단 내가 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사람들은 슬퍼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구를 먼저 죽이지 않는다면 절대 돈을 모을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절제, 인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제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동반해야 되나? 고통을 동반해야 돼요. 절제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죠. 자, 본능에 역행하는 게 절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큰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동반하죠. 정말 그랬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아랍에서 참, 자, 골방이었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방 3개짜리 아파트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골방이었어요. 요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거, 더 큰 그 공간에서 그렇게 생활했었어야 됐습니다. 많은 시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었죠. 방 안에서 퇴근 후 같은 경우 방 안에서 보냈었어요. 책을 읽는다,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한다, 투자한다, 거의 모든 시간들을 집 안에서 보냈었어야 됐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자,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주말에 여러분들 주말 여행 갔다 온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그런 기운 얻고 다시 열심히 그렇게 투자를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관심 분야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한국의 휴가를 그나마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 이를 뭐 해소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참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절제하잖아요. 절제가 분명히 동반되는 그 시간인데, 자, 이 절제하는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큰 도움 되겠다. 제 인생에 있어서.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는 게, 자, 이런 부자가 됐다고 해서 절제 포기를 한다. 그러면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쌓아놨던 그런 재산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절제가 반드시 제 인생에서 큰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이제 한국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절제가 굉장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그런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근데 종잣돈 모을 때 이 절제와 굉장히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돈을 써야 될 때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절제가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면 종잣돈 빠르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인내와 절제, 종잣돈 모을 때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책이죠. 투잡 경매로 5년에 10억 벌다라는 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더 빨리 자본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승자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셀러리맨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빨리 형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뀐다. 그러므로 머니게임에서 종잣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유행가 가사처럼 젊으면 금방 지난다. 그래서 종잣돈을 빨리 모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자, 노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종잣돈 빨리 만들어야지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노후 준비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종잣돈 모음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돈 모아야지 노후 준비가 되겠죠. 노후라는 게 무엇인가요? 자, 은퇴 이후의 삶입니다. 자, 은퇴 이후에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그 정도로 들어왔던 돈들이 안 들어오는 그 시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꼭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유대감각 역시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다양한 부분 많이 필요하지만 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돈 역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빠르게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젊을 때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좋다. 노후 준비 젊을 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노후 준비, 이 종잣돈 모음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 더 빨리 자본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승자가 달라진다. 자,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종잣돈이 있어야지 무엇인가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종잣돈 반드시 선행되지 않고 무료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자,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것들이 돈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불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돈을 모으셔야 돼요. 돈을 모아야지 불려갈 수가 있습니다. 불리는 그런 방법,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몸값 높이는 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몸값 높이는 거 초창기 우리가 신입사원 때는 그렇게 집중해야 되지만 가면 갈수록 이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놔야 된다. 자, 몸값 높이는 데만 집중한다라면 그냥 평생 직장생활, 평생 노예생활로 그냥 인생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돈을 벌 때, 자, 이 방법들이 자녀들한테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를 통해서 더 크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그 동기들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책이죠. 나의 꿈 10억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돈을 모으는 출발점은 철저한 자린고비 생활에서 시작한다. 이런 희생 없이 돈을 모으는 사람은 없으며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먼저 먹고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당장 점검해 보자. 자, 당장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체 소비들에 대한 그런 공부법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대체 소비, 우리가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이 다른 걸로 더 싼 거, 더 저렴한 거, 합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는 시간 투자를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찾는다라고 하면 찾아지지가 않죠. 네이버
검색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싼 물건들 잘 찾아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 우리는 현명한 소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다라는 시간을 들여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철저한 자린 고비 생활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시기 때 합리적인 소비 패턴으로 바꾸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소비 패턴 역시도 현명하게 이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 책입니다. 자, 한국에서 달콤한 부자 되기라는 책이죠. 재테크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미천이다. 자, 부자들은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만들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늘리려고 노력한다. 점차적으로 인풋을 늘리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서 더 많은 돈을 종잣돈으로 만든다.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 못지않게 손실에 대비하기도 한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미천이다. 자, 종잣돈이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티켓이라고 생각해요. 문만 들어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지만, 자, 이런 입장권이다. 자, 종잣돈 입장권이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입장권은 종잣돈이다. 자, 미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하루 중 얼마의 퍼센테이지로 사용하고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시나요? 한 2시간 정도 하시나요? 그 정도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2-3시간 정도는 계속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책을 쓰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도 또 하기도 하고, 자, 그 관련된 얘기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많은 책들 이전에 읽었다고 하더라도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부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돈을 어떻게 더 벌지,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책에서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수입 같은 경우는, 자, 수입 5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자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자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많은 돈들이 들어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는 자, 이런 투자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부자들은 끊임없이 종잣돈 만들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50% 이상 역시도 저 역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부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부자가 된다고 해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기 위해서 종잣돈 만들어야 되는데 종잣돈 만드는 거 끊임없이 또 종잣돈을 또 만들어야 돼요. 초이익일 때만 종잣돈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평생 동안 종잣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만들어야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자들 역시도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종잣돈 만드는 거, 그 빠르게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 보셨습니다. 자, 종잣돈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 만드는 거. 처음 같은 경우 정말 없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민들, 실행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초창기 그 실행 같은 경우는 큰 결과치들을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의욕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부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종잣돈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 그렇게 크게 결과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잣돈 좀 다르게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지금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책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종잣돈 만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게임의 법칙, 종잣돈 모으기, 어떻게 종잣돈 더 빠르게 모을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